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정치권 소식 발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정치 파발마. 네, 정치 평론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두 분입니다. 컴퓨터처럼 정확한 시사평론 백컴 배정호 세한대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배종호입니다. 허리케인의 뉴페이스입니다. 송국권 영남일보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좀 전에 스튜디오 들어오실 때 보니까 키가 크시네요. 예. 저보다는 훨씬 커. 키가 큰 거는 뭐 상대적이죠. 체격이 좀 마르면 키가 더 커 보이는 법입니다. 180 되세요? 네, 딱 180. 딱 180이에요? 예. 저거 뭐 거의 몇 센치죠? 넘어가죠.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삼선 중진 박완주 의원이 어제 제명됐습니다. 배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충격적인데요. 왜 그러냐면 86그룹의 대표 주자거든요. 그리고 직전까지 원내 소속 정책위 의장을 한 당 지도부 멤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보 개혁 성향의 더 좋은 미래 출신이고요. 역시 무엇보다도 충남 천안이 지역구니까 아시겠지만은 충남지사 안희정 전 지사가 성폭행으로 지금 감옥에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제대로 교훈을 받았나라는 것이 좀 상당히 의문이 들 정도인데 네. 전격적으로 제명을 했어요. 구체적인 이제 성비위 사실은 함구를 하고 있는데 그 피해자는 박완주 의원실의 여직원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사건 발생이 지난해 말인데 지난달에야 민주당 성폭력 신고센터에 접수가 됐고 또 여기서 잘 안 됐는지 국회 인권센터에 추가로 신고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늑장 대응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공동 비대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이 장면을 좀 듣고 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오늘 박완주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선거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젠더폭력 상담 신고센터를 통한 성비위 제보와 조사, 징계를 이어갈 것입니다. 여성을 온전한 인격체로 보지 않는 잘못된 그런 의식을 반드시 도려내겠습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피해자께서, 국민들께서 됐다고 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6일 지방선거 유불리를 따지지 않겠다. 그다음에 국민이 됐다고 할 때까지 사과를 드리겠다. 이런데 이런 식의 사과는 전에도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전형적인 패턴이죠. 안희정 전 지사 때부터 박원순 시장 또 오거돈 시장 이때도 전부 다 그 민주당이 일제히 나서서 뭐 당 대표나 나서가지고 항상 하는 게 그겁니다. 죄송하겠다, 국민에게 죄송하다 하고 그 다음에 이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하겠다. 그 다음에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 처음에는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렇게 나가는데 곧 이것을 또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니까 정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니 또 조금씩 말을 바꿉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2차 가해가 또 시작이 될 때도 있죠. 네. 예를 들어서 뭐 그 박원순 시장 때 피해 호소인 이렇게 하는 것처럼 2차 가해를 할 때도 있고 또 일종의 물타기도 합니다. 물타기를 해서 메신저를 공격을 하는 이것을 또 정치 쟁점화 시키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는 이런 물타기를 하는 이런 일이 있다가 허지부지 돼버리는 이것이 반복돼 왔기 때문에 네. 이번에 또 이 박지원 그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그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바로 이어서 또 이준석 그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 그것을 이준석 대표의 성접대 의혹 이것을 먼저 사과를 하고 규명을 해야지 우리를 비판할 자격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네. 일종의 물타기가 시작됐죠 벌써.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배 교수님. 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대표를 먼저 비판해라. 예? 네, 꼭 뭐 물타기라고 할 수는 없겠죠.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국민들께 사과를 하면서 또 국민의힘을 향해서 역공을 펼칠 것은 또 펼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당 대표가 성상납 의혹에 지금 깊숙하게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의 징계위에 회부가 돼서 정식 절차가 진행 중이니까 어떤 식으로든 결과가 나올 텐데 문제는 지난 4월 21일 날 정식으로 회부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결과가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것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고 또 지금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도
해당 징계상규 절차를 좀 서둘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어쨌든 지금 여야 모두가 좀 이 성인지 감수를 좀 높여서 상당히 좀 신중하게 태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송국걸 본부장님, 박안저 의원의 이 건이 작년 12월 달 벌어진 일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와서 지방선거제 코앞에 두고 제명을 전격적으로 결정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어떤 뭐 다른 그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속전속결로 처리를 하는 건데 이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늦은 감이 있어요. 실제로 이 사건이 작년 12월에 이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지만 이것이 4월 달에 민주당 그 성폭력 신고센터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네. 접수가 됐어요. 4월 달에 접수가 됐는데 왜 그러냐면 그 과정에서 이 피해자를 어떻게 보면 이혼 명직을 시키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피해자가 거기에 대해서 사과도 않고 반성도 않고 그렇게 하니까는 4월 달에 민주당에 접수를 시켰는데 민주당이 또 이것을 미적미적했습니다. 선거가 바로 다가오니까 저 대통령 선거는 끝났지만 6월 1일 지방선거가 다가오니까는 거기에 파급이 미칠 것을 우려를 했겠죠. 네. 그렇게 되니 피해자가 즉각 조치를 하지 않으니까는 국회 인권센터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차원에서 하지 않으니까 국회 인권센터로 보냈고 민주당이 떠거라 된 거죠. 이때 그때부터는 네. 국회로 가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길 테니까 본인들에게 먼저 이게 왔는데 이것을 뭉개고 있다가 국회로 가면은 당신대로 뭐 했나 이렇게 되니까 민주당이 서둘러 진상조사를 해서 그냥 제명 조치를 해버린 거죠. 알겠어요. 쉽게 얘기하면요 수습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대로 되면 놔뒀다가는 안될것 지방선거에 더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차라리 정리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판단이겠죠. 근데 이 와중에 또 최강욱 의원 성희롱 발언 의혹도 좀 나왔단 말이에요. 네, 문제는 뭐 또 다른 뭐 성희롱 발언했다라는 식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문제가 됐던 것이 지난달 28일입니다.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 보좌진들이 참석한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본인은 짤짤이 발언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네. 한 동료 의원이 자리를 비우니까 어디 갔냐. 근데 이제 실제로 문제제기한 사람들은 아니다. 다른 성적 희롱 발언이다라고 지금 계속하고 있는 그런 이제 갑론을박 상황에서 또 다른 성적 발언 논란. 그러니까 이보다 이틀 전에 법사위 회의 대기 중에 여성 보좌진들에 대한 외모 품평을 최강욱 의원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최강욱 의원은 아니다, 날조다, 그건 공작이다. 아니다. 내 숨통을 끊겠다는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네. 좀 사그러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김원희 의원이 목포가 지역구인 국회의원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김원희 의원도 도마에 올랐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 보좌관 중에서 서울에서 활동하는 보좌관이 있고 지역 보좌관이라고 있습니다. 자기 네. 지역구에서 활동하는 보좌관. 그러니까 목포에서 활동하는 지역 보좌관이 그 밑에 부하 직원, 여직원을 또 성추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좀 어떤 뚜렷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그 김원희 의원의 다른 참모들이 피해자에게 그 일종의 압박을 합니다. 합의를 하라 압박을 하고 또 심지어 김원희 의원도 이 압박을 하는 그 다른 참모들에 대해서 그 피해자가 김원희 의원에게 이렇게 나를 압박한다고 호소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조치는 취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 사람은 이 좀 그 구두 경고 정도로 구두 경고를 해라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피해자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아니면은 참모들을 다 모아놓고 이 진상 규명을 해서 조치를 취하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사건을 그 일을 좀 어떻게 하든지 덮으려는 그런 시도를 보여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이 최강욱 의원이 마치 본인이 탄압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는 쪽은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입니다. 최강욱 그 의원이 뭐 짤짤이 뭐 관련 이 발언을 하고 나서 그 피해자가 민주당 여성 보좌진이거든요. 그 줌 회의에 들어와 있었던 사람들이 민주당 여성 보좌진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모시는 보좌관들이 지금 여러 가지 제보를 받고 이것을 진상규명을 당에 촉구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외부에서 뭐 최강욱 의원을 어떻게 뭐 탄압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어불성설이죠. 네. 이제 김원희 의원 사건에 대해서는 맥락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성추행이 아니고 성폭행이고 한 차례가 아니고 두 차례나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네. 지금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민주당의 이 성비 의혹이 계속되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맹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또 지방선거도 있고 한데 특히 이 그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이 사실은 그 저번에 N번방 사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N번방 사건 거기에서 그거 추적단 N번방 사건 추적단을 만들어서 그 사회적 이슈를 제기를 했죠. 그 디지털 성착취 그 사이트에 있는데 거기서 잠입을 해서 본인들이 2인조로 잠입을 해서 추적단 그래서 불꽃 추적단 이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한 사람은 불 또 한 사람은 꽃 이렇게 해서 추적을 하면서 그런 이제 사회적 이슈를 제기한 젊은 대학생 이렇게 해서 민주당이 비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했는데 그 영입을 한 효과도 없이 계속 이어서 이런 그 성추문이 일어나니까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공격 포인트를 특히 박지현 그 비대위원장과 더불어서 같이 맞추는 거죠. 네. 자, 그 배 교수님. 네. 민주당의 이제 분위기가 이제 어수선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좌진들까지도 강력 비판하고 나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최강욱 의원 발언이 문제가 된 이후에 엄청나게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에서 밝히고 있어요. 상당히 좀 충격적인 대목은 더 큰 성적 비위 문제가 제보가 됐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제 언론에 폭로가 안 냈는데 만약에 이게 진실이라면은 더 큰 성적 비위라면은 이 박안주 의원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라는 얘기인데 만약에 이게 폭로가 된다면은 민주당 더 큰 위기에 직면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가 좀 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하고 소통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송국권 본부장님, 지금 청취자들 실시간으로 들으시면서 이런 질문을 문자로 많이 해주고 계신데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네. 관련 징계위원회가 언제 열리는지 혹시 아시는 게 있는지 좀 여쭤보는 청취자분들이 있거든요. 징계윤리위원회가 그 징계를 하기는 했어요. 징계위를 열기는 했어요. 그전에는 열지도 않다가 이것이 그때 이 성상납 의혹에 더해서 이것은 무마 의혹이 생겼거든요. 그 제보자에게 뭐 7억 원의 이 어떤 뭐 저기 투자 수익을 투자를 유치하기로 해준다 이런 그 있었습니다. 그 문건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은폐 의혹까지 있기 때문에 징계를 하기로 했는데 네. 지금 지방선거가 있어서 지방선거 이후에 징계위원회를 연다. 지금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그런 입장을 네. 밝혔죠. 그러다 이 부분은 보니까 오늘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네. 6일 지방 선거 전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이고요. 그 부분은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 상태로 이준석 그 대표가 당의 선거를 이끌게 되면은 지금 지금 민주당에서 이런 문제들이 터졌는데 지금 당장 박지현 비대위원장에게 역공을 당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국민의힘에서도 일단 이준석 대표 문제를 정리를 하고 들어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징계가 열리긴 열리는 거예요? 아니요, 그 지금은 지방선거 이후에 열기로 했는데 네. 지금 저 시일이 촉박하긴 촉박합니다. 알겠습니다. 촉박하지만 지금 이것이 오히려 지방선거의 쟁점이 됐고 뭐 심지어 국민의힘에서는 더불어 N번방 이런 이야기까지 하거든요. 더불어 N번방을 이거 비교를 해서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공격을 하려면은 자신의 문제부터 정리를 하고 들어가는 게 맞죠. 어쨌든 징계를 만약에 받게 된다면 당대표직 유지가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징계 단위가 4개인데 뭐 제명 당원권 정지 뭐 또 있는데 마지막에 경고를 받더라도 어렵다는 이야기죠. 네. 지금 이제 제가 728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말씀하신 대로 징계는 4가지 단계거든요. 첫 번째가 제명, 두 번째가 탈당 권유, 세 번째가 당원권 정지, 네 번째가 경고인데 가장 낮은 경고를 받았더라도 성상납은 팩트예요. 받았다는 것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징계를 국민의힘- 받는다면 그렇죠. 아니 이제 이거는 이제 징계위 해부됐으니까 네. 넷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집권당의 대표가 성상납을 받았다는 게 사실로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을 좀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 알겠어요. 같습니다. 7281 청취자께서 오늘 송 본부장 목소리 처음 듣는데 목소리 좋다고요? 노래 잘하지 않냐? 네. 그건 정반대입니다. 저는 안 됩니까? 엄치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소상공인 손실 보전을 위한 추경안이 오늘 국회 제출되는데
배 교수님 추경안 내용과 규모 좀 정리를 좀 네, 간결하게 좀 해주세요. 네, 역대 최대 규모 추경입니다. 총 59조 4천억 규모고요. 전체 추경의 3분의 1, 대략 한 23조가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 보상에 투입이 됩니다. 예.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대상자는 370만 명이 되고요. 당초에 인수위에서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가 논란이 되니까 전원 일괄적으로 최소 600만 원 지급하고요. 또 플러스 알파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손실보상 보정률도 기존에 90%였는데 이제 100%로 하기로 했고요. 또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도 생활 안정자금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네. 자,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정부의 대책인데, 근데 송 평론가님, 이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 53조로 충당이 가능하다 그러던데, 이 말대로라면 기재부의 세수 예측이 틀렸다는 뭐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초과 세수가 뭐 50조 이상 뭐 거쳤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는 작년에도 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그때도 그 경제부총리가 사과를 하고 세제실장이 경질이 되는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예, 그 사과를 했고 그때 세제실장이 기재부 세제실장이 경질이 됐는데 네. 올해 또 이것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두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 하나는 의도된 실수다. 의도적으로 했다. 뭐냐 하면은 네. 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이 국채 발행 없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추경을 할 수 있도록 기재부가 일부러 그것을 낮춰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세수를 세수를 낮춰 잡았다. 예상치를. 예. 그래서 실제로는 53조 이상 오게 해서 새로 출범하는 새 정부에 윤석열이든 어떤 정부든 새 정부에 이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할 수 있도록 의도를 했다. 이렇게 네. 나오는 분석도 있는데 뭔가 선물을 준비했다. 예, 민주당에서 그런 주장을 하죠. 예.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나중에 발각이 되면은 엄청난 그 데미지를 입을 텐데 기재부 자체가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네. 지금 주로 그 세수 예측을 하는 게 주로 뭐 법인세,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또 근로소득세거든요. 그런데 예. 이것들은 기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또는 이 자영업자가 좀 살아나는지에 따라서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러니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도 최근에 기업의 활동이 좀 많이 활발해졌고 중소상공도 조금씩 살아나고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세수가 초과로 거둬진 것 아니냐. 네.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맞겠죠. 그러니까 지금 53조가 100%다 거칠 거다라는 건 아닌 거고 그리고 전망을 한다는 거 추정입니다.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추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그러면 예산을 가부를 해서 이렇게 뭐 그 상국인들에게 나눠주는 거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하여튼 규모가 5조 3천억도 아니고 53조인데 규모가 너무 크잖아요. 53조면 뭐 본 서울시 예산에 예산 예? 아니 본 예산의 지금 15%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문재인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확장 재정을 요구를 하니까 당시에 여야가 30조 추경을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홍남기 부총리가 돈이 없다면서 14조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과소 추계를 해가지고 세 차례나 틀렸거든요. 무려 본예산 대비 20%나 세수 추계 오차가 나가지고 감사원에서 감사 착수를 했고 또 세수 추계 방식의 개편을 했고 세제실에 인력을 또 대수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정반대로 이제 세수를 과다 추계하는 그런 착오가 또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의 코드 맞추기 그런 분식회계가 아닌가라는 의심이 짙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말씀만 드리면 그때 이것을 예산을 추계를 할 때 그때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거의 뭐 그 지지율이 비슷했어요. 이재명 후보가 더 앞설 때가 더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탄생에 대비해서 기재부가 그렇게 했다는 건 너무 좀 강한 해석 아닌가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대목은. 자, 지방선거 얘기 좀 마지막으로 해볼까요? 이제 19일 남았는데 경기도 판세부터 좀 짚어볼까요? 경기도 판세는요. 김동연, 김은혜 김동연 두 후보가 엎치락 뒤치락 초박빙 계속 가고 있습니다. 네. 경기일보에서는 김동연 후보가 44, 김은혜 후보 39로 한 5%포인트 이겼고요. 반면에 중부일보에서는 김은혜 후보가 44, 김동연 41 해가지고 3%포인트 이길 정도로 지금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으로 예. 싸우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KSY에서는 0.6%포인트인데 특징이 있어요. 여성에서는 김동연 후보가 우세합니다. 반면에 남성에서는 이제 김은혜 후보가 우세한 그런 상황이고요. 3040, 550에서는 김동연 후보, 그리고 60대 이상에서는 김은혜 후보가 우세하고요. 네, 권역별로는 남부, 서부, 북부에서는 김동연 후보, 또 동부에서는 김은혜 후보가 우세하고 중도에서는 김동연 후보가 약간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KBS에서 이제 토론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보면 강용석 의원이 강력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던데 김은혜 의원 말 들어보니까 단일화 가능성을 좀 열어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에요. 일단 지금 상황을 그냥 그 도식적으로만 보면은 김은혜, 강용석 단일화 없이는 그 김동연 민주당 후보에게 이기기 어렵다. 이런 분석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자체에서도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딱 차이가 나는 만큼 여론조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네. 그 두 사람의 김동연과 김은혜 사이에 차이가 나는 만큼 약간 이상을 강용석 후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단일화는 그 필연적인 것 같고 심지어 뭐 윤석열 대통령이 강용석 그 후보에게 전화를 해서 이 같이 어떤 싸우지 말라 이렇게 전화를 했다는 그 보도도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요. 예.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는 아직도 오세훈 시장이 송영길 후보를 큰 폭으로 앞서는 모양새인데요. 서울시장 후보 TV 토론은 언제 합니까, 배 교수님? 법정 TV 토론 이제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제 법정 TV 토론은 아니고 예. 지금 송영길 후보는 양자 TV 토론 그리고 주최 측에서 KBS인데 양자 TV 토론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정의당 후보는 안 된다. 3자 TV 토론 해야 된다. 그런데 오세훈 후보는 3자 TV 토론 또 안 한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에요. 지금 대략 여론조사를 보면은 오세훈 후보가 20%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으니까 굳이 3자 TV 토론 해가지고 어떤 추격의 변수를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든 것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상 마지막으로 한 줄 평하겠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비위 의혹이 잇따르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서 한 줄 평해주기 바랍니다. 자, 배정우 교수부터 해주세요. 3, 2, 1. 촛불혁명으로 뺏은 정권을 넘기고도 아직도 확실하다 그러네요. 좋으시겠어요? 예? 안 자, 좋죠. 이어서 송국권 본부장 해주세요. 3, 2, 1. 뭐 그 물타기 하지 말고 털고 갑시다. 근데 오늘은 배 교수님한테는 이제 곁다리로 그냥 칭찬을 해드린 거랍니다. 예. 알고리즘. 자, 정치 파발마 오늘 첫 시간인데 어떠셨어요, 송국권 평론가님? 저도 그 평소에 이 허리케인 방송의 애청자인데 고맙습니다. 같이 동참을 해서 하니까는 너무 신나고 재밌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치 파발마 지금까지 배정우 교수, 송국권 본부장이었습니다. 한 청취자께서 차분하게 말하는 보수 패널로 강적이 나타났네요. 이런 칭찬의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잘 하라는 말로 대가를 알아듣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탁입니다. 전복 먹으러 갈래.